네, 전국의 고등검사장들이 오늘 대검찰청에 모여서 검찰총장 공백에 따른 조직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중대범죄 수사청에 대한 검찰의 최종 입장이 나올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후임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인선 작업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말이나 5월 초쯤에 취임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자세한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손수호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고검장들의 회의입니다. 이 중수청에 대한 어떤 대검의 입장이랄까 이런 것도 이제 기다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그 고검장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변호사님? 미리 논의 주제들이 안건이 다 통보가 됐고 네. 그에 따른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적으로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그만두면서 현재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킬 것이냐, 네. 어떻게 직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냐 등을 아마 우선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또 그와 함께 검찰 조직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법률안이 하나 있거든요. 네네네. 바로 이제 중수청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 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이 지금 현재 발의된 내용대로 통과된다면 예. 검찰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예. 지금보다도 더 줄어듭니다. 이거는 현재 검찰 고위직 인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하고 싶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 또 여기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 외에도 최근에 그 LH 관련된 또 수사가 경찰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또 검찰 조직의 존재감을 또 드러낼 수 있는 예. 또는 검찰 조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예. 그런 또 좋은 기회거든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찰 조직 차원에서의 대응도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짐작됩니다. 네, 이 중수청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 검찰은 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게 참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고 또한 개정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과거에는 검사가 경찰을 지휘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사실 검찰이 다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법이 바뀌었죠. 이른바 검찰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일반적인 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못해요. 예. 다만 예외적으로 중요 6대 범죄에 한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는데 네네. 부패, 경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입니다. 근데 이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어떤 법률 몇 조 위반한 것만 거기에 해당된다고 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말고는 수사를 못하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예. 게다가 이거를 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검찰은 이제는 정말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로 예. 이제 역할이 굉장히 좀 더 줄어버리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이제 고위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중수청이 도입이 되면 검찰은 이른바 이제 기소청 수준에 머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들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고검장 회의에서 만약에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이 중수청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목소리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고검장 회의에서도 역시 이제 같은 맥락의 목소리들이 나온다면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제 반발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것과 관련돼서는 의견을 지금 검찰이 정리를 해서 법무부나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검이 입장 표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내용을 공개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공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검찰의 이제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강도 높게 시작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이 이걸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사퇴를 한 국면이기 때문에 예. 검사들도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이제 격앙된 상황이다.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방금 말씀하신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를 사실상 검찰이 못하게 하는 개시를 못하게 하고 그것을 기소만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그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큰 것이죠. 예를 들면 예. 검찰 내부가 크게 보면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직접 수사를 검찰이 이제 못하게 되는 완전히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나날이 이렇게 진흥화되고 이제 이렇게 좀 규모가 커지는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사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 수사 역량이 축소되거나 이렇게 좀 공백이 생긴다. 이 점을 이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그 이면 뒤집어서 얘기해 본다면은 사실 검찰이 지금까지 직접 수사를 함으로써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의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또 여러 가지 검찰 조직으로서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두 가지가 좀 중첩돼서 아마 지금 반발로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런데 지금 중수청이라는 이런 것을 지금 정부 여당이 예를 들면 여당의 당론으로 추진을 하거나 또 공식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정리한 게 아니라 예. 여당 일각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낼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소 어떤 수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예. 구체적으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좀 봐야 이후 상황 전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고검장 회의에서 신임 총장이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을 텐데 일단 단계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후임 총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좀 적절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 예. 보여요. 물론 지금 공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고 이제 신임 총장이 임명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예. 그런 필요성과 별개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즉 그동안 검찰총장이 아주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예. 지금보다 더더욱 훨씬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검찰 조직이 큰 권한과 역할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검찰의 어떤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과거의 어떤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총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대로 아무나 임명할 수 없게 중간에 그래도 몇 단계의 절차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인데요. 이게 검찰청법에 새로이 규정됐어요. 이게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이 추천위원회 위원을 결국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요. 예.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천하기 전에도 또 내부에서의 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증들도 있겠죠. 예. 또 추천한 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 제청할 때는 이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예. 그리고 존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청을 하면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또 그 절차의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낙마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예. 아니면 청문회 결과 관계없이 또 임명할 수도 있고 예.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물론 이런 수사기관의 수장을 정하는 절차와 정치 일정과 연동시키면 안 되겠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또 이제 한 달 후에 중요한 또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 전에 뭔가 또 논란의 소지를 또 낳는 것은 또 피하고 싶을 겁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검증을 철저히 하면서 시간을 좀 벌 것으로 보이고 예.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직전 절차였는데요. 예. 문무일 총장은 중도에 퇴임한 건 아니고 이제 임기를 다 채웠죠. 그런데 퇴임 75일 전에 이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예.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달 정도 걸려서 후보를 추천했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은 미리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시작을 해도 예. 후보 추천하는데도 한 달 정도 걸린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절차는 상당히 시간을 소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2달이라고 생각한다면 일각에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선거를 염두에 두고 속도 조절을 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전망은 그냥 정치적인 전망일 수 있다 정도로 좀 일축을 하겠습니다. 지금 차기 총장 후보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인데 후보 중에 이제 후보라고 한다면 그 후보 중에 물망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은 아마 이성윤 지검장일 텐데 반대 목소리가 좀 적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까지 여러모로 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친정부 검사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규정이 됐고, 그리고 좀 권력에 부담을 주는 이런 수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 일선에서 그거를 사실상 이제 막고 뭐 이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이제 뭐 정권이 원하는 수사, 예를 들면은 이제 지난번에 채널A 관련 사건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좀 무리하게 이제 수사를 추진을 해서 이 내부의 어떤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크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다 또 하나 부담이 되는 게 최근에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돼서 네. 이게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관여를 했다라는 이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것은 이제 부담스럽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좀 가장 유력하다라고 거론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임기 말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말이기 때문에 좀 역시 정권으로 향하는 여러 가지 수사를 좀 통제를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임기 말의 어떤 레임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겹쳐지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낙점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이고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번에 새로 검찰총장이 될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제2의 윤석열만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권력이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만 앞서서 뭐 재보선 영향 이런 것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미칠 정치적 파장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보선 관련해서 무슨 뭐 추천 일정을 만약에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런 사례일 것이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뭐 검찰총장으로 완친다든지 이런 사례가 부담이 된다면 이제 그렇게 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검찰 조직의 안정을 좀 더 이제 신경 써야 된다는 의견도 반대쪽에 있죠. 왜냐하면 예.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검장 회의에서 뭐 어떤 의견이 오갈지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검찰총장이 사퇴한 그 과정이라는 것은 다만 이 단지 검찰총장이 뭐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계속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공격 그리고 검찰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정권의 불신 이런 것들이 겹쳐진 상황이 계속해서 누적돼 왔기 때문에 이걸 그냥 두고 지금 새로운 검찰총장을 또 이제 논란의 인물로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의문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이성윤 지검장 외에도 또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조남관 차장검사 그리고 김호수 전 차관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비검찰 출신의 총장을 뽑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가장 일 잘할 사람을 뽑으면 되는데 예. 네. 여러 가지 요소를 참 따져봐야 한다는 게 어찌 보면은 상당히 슬픈 일이기도 하죠. 물론 그동안도 계속 그렇게 해왔긴 했습니다만 네. 뭐 지역적인 안배 그리고 뭐 출신 학교 뭐 그동안 걸어온 어떤 인생의 궤적 등등을 다 고려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좀 전에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보면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정말 안전한 사람이냐 예. 아니면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만한 사람이냐. 예. 근데 아주 슬프게도 그 두 가지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의 선택은 무엇이 되겠는지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 예. 또 이 참 검찰총장을 계속해서 정치권과 연결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저도 참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임기가 2년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반반이에요. 새로운 검찰총장은 지금 현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다음 정권의 첫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물론 그동안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만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또 계속해서 심지어 정당이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검찰총장직을 유지한 사례도 여러 건이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이번 검찰총장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공정하고 굉장히 객관적인 그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면서 또 지금 현 정권이 볼 때 정권 마무리까지도 큰 문제 없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겠느냐. 예.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정부 여당도 특히 청와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죠. 예. 다만 중요한 거는 청와대가 하고 싶은 대로 과연 될 것이냐. 지금 이게 요식행위라는 그런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만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또 예. 있거든요. 예. 또 거기에 물론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회의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요. 예, 예. 그렇다면
사전에 모든 걸 다 조율해서 진행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거든요. 예. 또 회의 내용도 비공개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비밀 유지 조약도 있어요. 조항도 있습니다. 이게 정치와 계속해서 맞물려서 이 검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참 슬픈 일이긴 한데 예.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예. 한번 그걸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문제이긴 합니다.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까지 저희가 좀 나눠봤고요. 오늘 이 주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이어지는 시간 함께해 주실 거고요. 김민하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